성별만 바뀌었다면 이 아이가 왕이 되었을 것이다. 세종대왕이 자신의 딸을 보며 했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딸, 정의공주입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다 막혀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천재적인 언어 감각으로 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낸 사람이 지편전 학자가 아니라 바로 이 공주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록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가문의 족보에는 선명하게 기록된 그날의 진실. 아버지 세종을 도와 한글을 완성한 조선의 천재 여성 정의공주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왕과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채널 조선왕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매일 숨쉬듯 사용하는 이 글자, 바로 한글이죠. 그런데 과연 위대한 한글이 세종대왕 한 분만의 힘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글 창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수없이 펼쳐졌고 그 실마리를 전혀 다른 인물이 풀어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시는지요? 오늘은 역사의 깊은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천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글 창제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감동적인 지혜, 그리고 협력의 순간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대왕의 깊은 고뇌에서 시작됩니다.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분의 마음은 항상 백성들의 삶을 향해 있었죠. 하지만 그 시대의 백성들은 기본적인 소통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지만 이는 배우기도 익히기도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글자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장사를 하는 상인도 심지어 관아에서 일하는 아전들조차 한자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를 몰라 삶의 큰 벽에 부딪혔던 백성들의 애달픈 사연들은 세종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듯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좌절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그에게 너무나 큰 짐이었을 겁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 세종대왕은 마침내 위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 프로젝트의 위대한 서막이었죠. 세종대왕은 젊고 총명한 지편전 학자들을 불러 모아 이 원대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옛 문헌을 뒤지고 다양한 발음 체계를 분석하며 새로운 문자의 형태와 원리를 탐구했죠. 그들의 열정은 궁중서고를 가득 메운 한자 서책의 먼지를 걷어내고 새로운 지식의 빛을 밝히는 듯했습니다. 한자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 백성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그들의 의지는 실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 맹렬한 반대와 저항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조선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을 본받아 한자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른바 사대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죠.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할 법한 일이라며 한글 창제를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의 상소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어전회의는 격렬한 논쟁으로 밤늦도록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학자들의 열정만큼이나 반대 세력의 저항 또한 거셌던 것이죠.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이러한 외부의 반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외부의 저항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문자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의문학적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난제들은 훈민정음 창제 프로젝트를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과연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이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숨겨진 지혜는 어디에서 발현되었을까요? 외부의 저항은 비록 거셌지만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의 불타는 열정 앞에서는 결국 한낮바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굳건히 연구를 이어갔죠. 하지만 곧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이고 의문학적인 난관들이었습니다. 이 난제들은 훈민정음 창제 프로젝트를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있었죠. 새로운 글자는 백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글을 모르는 이들도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시 조선에는 지역마다, 계층마다 미묘하게 다른 수많은 발음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쓰는 표준어처럼 통일된 발음 체계가 없던 시절이었으니 이 모든 소리를 하나의 보편적인 글자로 표현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도전이었죠. 혀의 위치, 입술 모양, 공기의 흐름, 성대의 울림까지 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정교하게 구분하고 체계화해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한 음절 한 음절을 뜯어보며 수없이 많은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특히 학자들을 가장 깊은 고민에 빠뜨렸던 것은 방언합자와 같은 복잡한 의문 현상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여러 지역의 발음을 조화롭게 하나의 글자로 표현해야 하는 난제였죠. 마치 수백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퍼즐을 푸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조각은 억지로 끼워 맞춰도 어딘가 어색했고, 또 어떤 조각은 아무리 찾아도 알맞은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의문 도표가 밤늦도록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서고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찬 서책과 흩뿌려진 연구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명쾌한 해답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구는 점점 더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의 얼굴에는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 대신 지친 기색과 함께 깊은 좌절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꺼지지 않던 연구실의 등불은 여전했지만 그 빛은 희망보다는 고뇌를 비추는 듯했죠. 위대한 뜻을 품고 시작했던 훈민정음 창제 프로젝트가 어쩌면 이대로 좌초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고뇌 또한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었기에 그 책임감은 더욱 무거웠을 겁니다. 밤늦도록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는 날들이 많아졌죠. 수많은 현명한 학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이 거대한 벽은 좀처럼 허물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위대한 꿈이 영원히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망감마저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까요?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 마음을 담아낼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도 험난한 여정이었죠. 과연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이 거대한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과연 어떤 빛이 그들을 비추게 될까요? 이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과연 어떤 빛이 그들을 비추게 될까요? 캄캄한 미궁에 갇힌 듯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밤낮으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복잡한 소리를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문자로 표현하는 일은 그야말로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특히 소리가 주변 글자와 만나 미묘하게 변하는 현상, 즉 음운 변화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표기할지가 가장 큰 난관이었죠. 마치 흐르는 물의 방향을 예측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담아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곤 하죠. 위대한 프로젝트에 숨통을 트이게 한 결정적인 지혜는 다름 아닌 세종대왕의 둘째 딸 정의공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흔히 접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깊은 학문적 통찰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궁궐의 조용한 서고에서 수많은 책을 탐독하며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려는 듯 끊임없이 사색에 잠겼던 공주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 학자들이 씨름하던 그 복잡한 의문 문제들을 마치 흥미로운 수수께끼처럼 여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기존의 언어학적 이론과 씨름하며 길을 잃어가던 그때 정의공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의 변화를 단순히 언어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마치 자연의 법칙이나 정교한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칙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죠. 어떤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소리가 이렇게 변하고 또 다른 환경에서는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수많은 소리의 조합을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관찰하고 분류했을 겁니다. 기존의 복잡한 음운 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안에 숨겨진 보편적인 패턴을 찾아내려 애썼던 거죠. 마치 복잡한 실타래를 풀듯 엉켜있던 소리의 규칙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의공주는 아버지 세종대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발견한 음운표기의 핵심 원리를 차분하게 설명했겠죠. 아마도 그녀의 손에는 수많은 계산과 분석이 담긴 서책이나 복잡한 소리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그림이 들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학자들도 공주의 설명을 듣는 순간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듯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수많은 석학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가 한 젊은 공주의 비범한 통찰력으로 마침내 풀리는 극적인 순간이었죠. 그 순간 지편전에는 다시금 활기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는 걷히고 한글 창제 프로젝트는 다시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죠. 세종대왕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뇌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안도감과 함께 딸에 대한 깊은 자랑스러움과 경이로움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이토록 비범한 지혜를 지녔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정의공주의 지혜는 단순히 학문적인 도움을 넘어 세종대왕이 그토록 염원하던 백성을 위한 문자를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부녀 간의 깊은 신뢰와 협력이 만들어낸 이 기적적인 순간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선 위대한 유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제 훈민정음 반포를 향한 마지막 여정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정의공주의 탁월한 지혜가 난관을 뚫어낸 후 훈민정음 창제 프로젝트는 마치 거친 폭풍우를 헤치고 고요한 바다의 다다른 배처럼 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의문과 막혔던 길은 거짓말처럼 술술 풀려나갔고 지편전 학자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학구적인 열정과 함께 자부심이 가득 피어났죠. 마침내 모든 음운체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28자의 새로운 글자, 훈민정음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지성과 애민정신이 집약된 위대한 결정체였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오랜 고뇌와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1446년 마침내 훈민정음은 온 세상에 반포되었고 이는 조선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의 길이 남을 찬란한 이정표가 되었죠. 백성들은 그토록 바라던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글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글을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지식을 얻을 기회조차 없었던 수많은 이들에게 훈민정음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백성들의 삶에는 희망과 자유의 물결이 넘실거렸을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훈민정음으로 쓰인 시와 노래가 흘러나왔을 때 세종대왕과 정의공주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정의공주는 위대한 유산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한글 창제의 역사 속에서 크게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때때로 공정하지 않아서 중요한 공헌이 간과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녀의 지혜는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문자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을 밝히는 빛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흐르며 큰 강줄기를 이루는 숨은 물줄기처럼 정의공주의 역할은 한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한글은 단순히 세종대왕 한 분의 위대한 업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종대왕의 굳건한 의지와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리고 아무도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해낸 정의공주의 비범한 통찰력과 지혜가 함께 녹아들어 있습니다. 부녀 간의 깊은 신뢰와 학문적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글은 그렇게 여러 지혜가 모여 완성된 인류의 결정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이 한글 창제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위대한 업적은 한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고 존중하며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결정적인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요. 정의공주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숨겨진 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 순간 쓰고 있는 한글 속에는 왕의 애민정신과 학자들의 열정, 그리고 이름 없이 빛났던 정의공주의 천재적인 지혜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미래를 향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따뜻한 사랑의 증거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처럼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 속에 얼마나 더 많이 숨어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